자, 여러분 정과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선생님이 1학년 때, 2학년 때 여러분 이제 들어갔던 작품인데 근데 여러분 수학특강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작품들이랑 주제적인 면을 한번 정리를 할게. 자, 우선은 여러분 이 정과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고려가요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이 고려가요는 배경설화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 배경설화 안 나왔어. 너무 칸이 좁아가지고 얘들아. 그러니까 한쪽에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아래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 자, 여러분 정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고려 때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처음에 인종을 모시는 신하였어요. 인종. 근데 여러분 신하일 뿐만 아니라 인종과 무슨 관계였냐면 동서지간이에요. 우리 저번에 동서 했지? 여러분 동서가 무슨 관계였어? 여러분 우리 남편의 형제들의 와이프들을 동서지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형님, 동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 형제들이 쭉 있는 집에 남자들이 장가를 왔잖아. 그러면 여자 형제들의 얘들아 그 남편들을 여러분 다 동서지간이라고 해. 여러분 남자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여자 와이프들이 결혼을 했잖아. 그럼 와이프들끼리를 여러분 동서지간이라고 한다면 며느리들을 사위들끼리를 동서지간이라고 하는 거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와이프하고 여러분 인종의 와이프 왕비하고 여러분 형제지간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피가 섞였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얘들아 친척 관계잖아요. 근데 이 동서지간이라고 하는 혈육 관계를 저버리고 정서는 의종을 왕으로 세워요. 이 의종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종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 정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기 와이프한테 쳐맞을 거 각오하고 여러분 그 인종을 쳐버린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의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 왕을 세워줬더니 이러면 얘네들이 친인척 관계였으니까 여러분 이 다른 신하들이 이 정서를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 신하들이 모함하니까 이 신하들은 여러분 누구라고 부르면 돼? 정적이잖아. 이 정적들이 모함을 해서 결국 정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유배를 가게 돼요. 근데 유배를 갈 때 의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서야 나 진짜 너 덕분에 왕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지금은 이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널 유배를 보내지만 조금만 고생하면 너 금방 다시 조정으로 부를게 라고 하고도 안 불렀대. 죽을 때까지. 생년같이잖아. 이러면 약속을 하지 말던지 차라리 그럼 나는 유배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언제 불러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유배를 갔는데도 약속을 안 지킨 거야.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왕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정가정이라는 작품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가정이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들을 우리 한번 쭉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한번 본다면 내가 임을 그리워 울고 있으니 라고 했을 때 이때 임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의종이죠. 의종. 그래서 이때 임은 의종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근데 여러분 배경설화로 본다면 정서와 임금님의 관계잖아. 그러면 여러분 배경설화로 본다면 군신 관계인데 여기서는 여러분 임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의 관계로 표현하면 연인 관계로 표현을 해버리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군신 관계를 연인 관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제가 무슨 주제가 나와야 될까 얘들아? 충신, 연주, 지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충신이 남녀가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충신연주지사의 주제가 나온다. 자, 그러면 내가 임을 너무 그리워서 막 외롭고 그리워서 막 울고 있어. 슬퍼. 근데 산에 사는 접동새가 나랑 이스타돼. 여러분 옛날만 그대로 썼네요. 이스타다가 혹시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요? 비슷합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비슷하다. 그러면 접동새하고 이 새하고 새도 울고 있나봐. 새가 울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접동새. 여러분 접동새는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새예요? 한해정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해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작품에서 접동새, 귀촉도, 여러분 자규, 두견
밤새 이런 애들 다 한해 정서를 갖고 있잖아. 한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얘도 울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화자도 지금 임이랑 헤어져서 울고 있어. 똑같네. 그러면 이러면 저 적동생은 무슨 표현법이 들어간 거예요? 감정이입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감정이입의 대상이야. 자, 아니라면 거짓이라는 걸. 이러면 뭐가 거짓이라는 걸? 자기가 이러면 이렇게 단역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잔월 효성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잔월 효성할 때 이러면 월자가 무슨 월자예요? 달.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별. 그러면 자연물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자연물들이 나의 뭘 알아준다고 생각하냐면 결백을 알아주는 존재인 거야. 그러면 화자의 결백을 알아주는 존재라는 거지. 자연물이 화자의 결백을 알아주고 있다. 근데 이러면 얘네들은 하늘 높이 떠 있는 애들이거든. 그러면 하늘 높이 떠서 아래 인간에서 이러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보는 사람들 몽천유할 때 했잖아요. 그게 옥황상제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옥황상제 같은 애들이니까 사실 절대자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신이나 절대자가 나의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아주실 겁니다. 나의 얘들아 굳은 여러분 내 결백함. 나는 정말 청결하고 청렴 이제 결백하다. 이거를 강하게 어조로 만들어내려고 얘네들이 알아준다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했거든 얘들아.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게 내용이 첫 시작인 부분이에요. 첫 시작 부분이니까 얘를 기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 첫 시작에선 여러분 화자가 나는 결백하다, 나 너무 슬프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서를 끄집어내기 시작을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5번째 줄 한번 가볼게. 넋이라도 님과 한 곳으로 가고 싶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몸은 여러분 님이랑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 유배를 와 있으니까. 근데 뭐만큼은 정신만큼은 님과 함께 하고 싶대요. 그러면 정신만큼이라도 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나의 얘들아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건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들어가. 나는 이거라도 님이랑 함께 하고 싶다. 우기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뭘 우겼을까요? 나의 얘들아 죄,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 죄. 그러면 내 죄를 우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우기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 누구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정적. 그렇지. 이 정적들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얘들아 과가 잘못이야. 잘못도 허물. 내가 얘들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들. 내 부끄러움도 1000만 없대. 이러면 숫자 들어갔네? 많이 없습니다. 이런 많이 없다라는 건 문맥적으로 좀 이상하잖아. 그럼 많이 없다라는 건 아예 없다. 그렇지? 아예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무리들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면 무리지어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때 무리들이 누구야? 우기는 사람 정적이지. 그치? 우기던 일을 얘기하는 거야. 슬프도다. 이러면 슬프도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표현법 들어가야 돼? 영탁법 들어가야지. 슬프구나. 이미 나를 하마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마라는 뜻은 옛날만큼 그대로 쓰네요. 이미 벌써. 여러분 이미 벌써야. 이미 벌써. 그러면 님이 나를 어떻게 벌써 잊으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어? 누구 탓을 하냐면 님의 탓을 하고 있거든? 그럼 님의 탓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무슨 정서가 나와야 돼요? 원망. 그렇지. 원망의 정서 나와야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5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 읽었어. 그러면 여기가 얘들아 지금 이야기가 얘들아 아까 내가 억울하고 저 너무 슬퍼요 라고 시작했던 부분에 왜 슬프고 왜 얘들아 내가 이렇게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이야기를 이어받았으니까 이 부분을 서라고 불러요. 이걸 서라고 해. 5번째 줄부터 10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 기서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11번째 줄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결이라고 부르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님아 돌이켜 들어서 내 말을 들어서 다시 사랑해 주소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결 마무리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전 시간은 마무리 부분이 여러분 전체 주제의 정서예요. 아까 10번째 원망의 정서가 있다고 해도 이 작품은 원망이 주제가 아니야. 요 마지막 걸 보면 여러분 화자에 얘들아 뭐가 들어가 있어? 나 다시 사랑해 주세요. 나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화자의 여러분 정서, 기원,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다시 임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과 그리움을 주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원망이 주제되면 안 돼. 그렇다고 원망이 없는 건 아니야. 원망은 있지만 이 글의 전체 주제, 정체 정서를 원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뭐뭐해 주소서는 무슨 형엄이라고? 명령. 그러니까 임에게 간절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거 명령.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작품이니까 여러분 뒤에 거 쭈쭈쭈쭈 하면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선은 표현법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표현법은 첫 번째. 우선 어떤 표현법을 사용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 감정이 있었잖아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영탄법 되게 많이 쓴 것 같아. 우리는 감탄사 되게 많거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여러분 11번째 줄 보면 니마 도노법을 쓰고요. 뭐뭐 해 주소서 명령을 써요. 그러면 누굴 설정한 거예요? 청자를 설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청자를 설정했다는 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도노, 명령, 청자 설정,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그 다음 여러분 어휘는 두 개만 정리할게. 여러분 어휘가 이슨, 하요이다 라는 단어 들어갔었죠.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얘들 유명한 구절이니까 옛말을 그대로 써버리는 거. 자, 여러분 하마는 여러분 작년 수특, 재작년 수특도 현대풀이 다 되어 있어도 하마는 여러분 안 바꿔. 하마는 알고 있어야 돼. 이미 벌써. 이미 벌써야, 이미 벌써.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기억할 내용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할 내용에서 고려가요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고려가요의 특징. 음보. 고려가요는 몇 음보야? 3음보. 고려가요는 3음보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러면 얘는 음보를 딱 규정할 수 있는 작품인가요? 음보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8번째 줄이나 9번째 줄 너무 짧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맨 마지막 줄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음보로 쪼개기가 너무 애매해요. 규칙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려가요는 또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야지? 영구분 나뉘어야 돼. 분연체. 영구분 되어 있어야 돼. 분연체가 영구분이야. 영구분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고려가요는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 부분 나와야 되잖아.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지? 후렴구. 여러분 후렴구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이 작품은 고려가요이지만 고려가요의 특징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 근데 어떤 특징이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8번 현대풀이를 해놨으니까 무리들의 말이랍니다 해서 여러분 9개의 글자로 설명을 했지만 무사람의 말인겨 라고 해서 여러분 원래 원문은 한 7글자로 되게 짧아요. 얘도 슬프도다 해서 딱 4글자만 들어가 있거든. 4글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얘네 두 개 합치면 얘네랑 비슷해 글자 수가. 그러면 8번째 줄하고 9번째가 유독 짧으니까 이 짧은 애들을 만약에 하나로 합친다고 한다면 총 몇 줄로 표현할 수 있어요? 10줄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11줄이 지금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10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10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기서결로 나눴어. 기서결이 몇 단 구성이야? 3단 구성으로 나눠놨잖아. 그러면 기서결 할 때 여러분 세 번째 결 부분에
제일 첫머리에 얘들아 뭐가 들어가 있나요? 감탄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자 10줄로 되어 있고 3장 구성의 형식에 결 마지막 첫머리에 낙구와 같은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작품의 갈래를 뭐라고요? 식구체형가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누구의 형식을 갖고 있냐면 식구체형가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 형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정가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고려가요긴 고려가요인데 누구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은? 향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여러분 향각의 여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가정이라는 여러분 이 작품은 향가 계통의 고려 가요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려 가요의 특징이 들어가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여러분 하나 더 갈게. 얘들아 우리 그 31쪽에 미안해 67쪽에 여러분 보기를 한번 보실래요? 수능특강 보기에 이재현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재현의 작품 금방 읽어보면 똑같아. 여러분 봐봐. 매일같이 님 생각에 옷깃이 젖어서 흡사 동산에 접동새 같대. 내가 근데 여러분 너무 표현 똑같지 않아 얘들아 보기? 그러면 근데 왜 옷깃이 젖어? 눈물 나서 여기까지 흐르는 거야. 계속 눈물 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조금 과장이라보다 너무 많이 울고 있다. 근데 그게 접봉새만 같다. 그럼 여기 무슨 표 한 번? 감정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임은 여러분 저 정가정은 임금님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작품은 이재현이 임금님에게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이건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사람. 옳고 그릇됨을 물어보지 말래. 응당 잔월 효성이 알아주실 거니까. 여러분 시비를 따지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떠나간 님의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지 말라는 거지. 왜? 이미 알고 이미 된다. 효성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아까랑 똑같이 여러분 이미 잘못을 알아주는 존재고요. 그러면 이미 저지른 죄가 뭘까요? 나에게 죄. 나에게 저지른 죄. 나를 떠난 거. 나를 떠난 여러분 그 시비를 여러분 따지지 말고 어차피 이미 잘못한 걸 알아주실 거다. 잔월 효성이. 그건 얘네들은 절대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이재현의 작품은 정가정이랑 비슷한데 정가정은 님이 나의 결백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내가 모함을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는 님이 나를 버린 죄를 물어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구성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가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렇게 다른 고려시대의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더 볼게요.